프로그램 시우스 파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고 이게 어떤 기능을 내는지 타임 차트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내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0, x1, A점, B점 해서 차례대로 3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0, 그다음 X1, Y21, B접점으로 X1, 출력으로 Y22.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PLC에 다운로딩 시키면 지금 이와 같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해서 원래는 이 아이오리스트 먼저 작성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입력기기 2개, 출력기기 3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입력 2개, 출력기기 3개, 그렇죠. 배선에서 실제 배선은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X0에다가 첫 번째 푸시 버튼, X1에 두 번째 푸시 버튼, 그 다음에 출력은 램프 3개 각각, 램프 1, 램프 2, 램프 3 해서 배선해 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 배선은 지금 이 부분이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24V DC 전원을 공급해주는 DC 파트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입출력 기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입력 카드 포트를 빼서 이쪽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쪽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입력 카드 이쪽으로 빼왔고, 이쪽 출력 카드를 이쪽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력 기기는 이쪽으로 연결하고 입력 기기는 이쪽으로 연결하면 배선 되겠습니다. 그 전원 장치에서 커먼 하나 넣어두고 실제 센서 신호를 PLC에 넣고 또 커먼은 24V 넣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PLC에 넣으면 이렇게 그냥 배선해 주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박스가 조금 전에 요 전원이 앞에 봤던 파워 스플라이 그쪽 부분이 되고, 배선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배선을 끝내고, 그 배선을 할 때 지금 우리 이 경우 보면 전원이 없는 건 접점 입력기기죠. 푸시 버튼이라든지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 이 센서도 다 리미트 스위치 소개했었죠, 지난번에. 이 센서들을 그냥 직접 연결해서 전원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접점 입력 말고 출력이 나오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2선식이 있고 3선식이 있습니다. 그런 건접 센서들은, 이 건접 센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이 센서들이 접점 센서 말고 실제 출력이 나오는 센서들은 이 건접 센서로 사용했습니다. 그 건접 센서는 주로 우리 현장에 쓰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도형 센서가 있었고, 인덕티브 센서, 유도형에서 인덕티브 센서가 있었습니다. 와전류 현상을 이용하는 인덕티브 센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용량형 센서, 커패시티브 센서. 용량이 커패시티죠. 커패시티브 센서가 있었고, 세 번째가 광전형 센서. 이 광전형 센서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포토 센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포토 센서로 더 많이 씁니다. 이 세 가지 타입들은 전원 공급을 해서 이 작동이 되는 그런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들이, 이런 센서들은 케이블들이 2선식이 있고 3선식이 있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배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2선식인 것 같은 경우는 이 건접 센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연결해주고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바로 간단히 됩니다. 보통 2선식보다는 대부분이 3선식을 많이 씁니다. 3선식은 NPN, PNP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원으로 이 건접 센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넣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넣어주고 시그널 선이 있습니다. 이 청색, 그 다음에 적색 주로 쓰고, 그 다음에 검은색에서 신호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보면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플러스가 나오도록 작동됐을 때 플러스 나오는 게 있고, 작동될 때 마이너스 나오는 게 있죠. 여기에 따라서 NPN, PNP 따지죠. 실제 배선을 할 때는 NPN인지 PNP인지 잘 해야, NPN은 뭐죠? NPN은 T접점과 같은 특성이죠. PNP 타입은 A접점과 같은 거고, 이 특성을 잘 맞추지 않으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입력점이 물리적으로 이미 바깥에서 A인데 프로그램상에서 B로 쓸 거냐, 또는 여기서 아예 물리적으로 들어온 게 B접점인데 여기서 A를 쓸 거냐, 이거를 잘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신호가 A접점으로 작동하는 거였는지 B로 작동했는지 그거 모르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짤 때 굉장히 혼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거지만 A, B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면 프로그램 할 때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선식을 쓸 때 센서를 PNP 쓸 거냐 NPN을 쓸 거냐 하는 거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는, 주로 많이 쓰는 타입은 PNP를 씁니다. PNP라는 건 B접점이죠. B접점 개념으로 써서 평상시에 24V가 나오고 있다가 작동이 되는 순간 0V로 떨어집니다.
배선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컴먼을 보통 24부터로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실무를 경험이 없다면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 나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PMP를 주로 쓰는 나라도 있고 유럽 쪽이나 이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NPN 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NPN 쓰는 게 단락이 되었을 때 위험이 크냐 적냐 그 안정성 때문에 PMP를 쓰는 이유도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NPN 타입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배선하는 방식은 접점 입력이든 이런 출력 접점이든 배선하는 똑같습니다. 이 세 개가 차이가 거의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쓰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삼선식하고 그 다음에 하드 리미트로 사용하는 이런 리밋 스위치, 요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런 회로를 만들어 봤는데, 이 회로에 대한 타이밍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거는 이 스캔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었죠. 이 스캔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PLC를 프로그램하는데, 프로그램 할 때 이 스캔 개념이 명확치 않으면 혼돈이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스캔은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스캔이라는 개념은 뭐였죠? 처음에 입력 정보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쫙 계산을 하죠. 로직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를 가지고 출력을 쫙 내보냅니다. 출력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읽어드리고, 이거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속 쭉 해서 입력 읽어드려서 스캔하고 그 다음에 출력 내보내고 다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간에 그 통신 진단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고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IO하고 프로그램 계산하는, 연산하는 이 시퀀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여기 시작할 때, 처음 스캔 시작할 때 뭘 한다? 입력 상태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점에 해당되는, 우리 아까 어디를 설정했었죠? X0, Y0, X1 뭐 이런 식으로 입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 스캔하기 전에 요 메모리 데이터를 먼저 참조합니다. 그래서 입력 카드에 해당하는 메모리에 가서 각각의 상태가 0인지 1인지를 가져와서 그놈 결과를, 그 참조한 데이터를 근거로 연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또 연산한 결과는 나중에 여기까지 계산이 끝나고 나면 연산 결과는 출력 타임에 이 출력에 해당되는 어드레스에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 놓는 겁니다. 업데이트 하는 순간 얘는 실제 출력으로 나가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는 출력 내보내고 다시 프로그램이 스캔할 때는 또 처음에 와가지고 입력 상태, 입력 레지스터 값을 다시 읽어와서 또 연산하고, 연산 결과를 출력 내보내고, 출력 레지스터 업데이트 하는 순간 출력은 나가고 다시 프로그램은 다시 돌아서 입력 읽고, 이 순간 동작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걸 우리는 스캔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타이밍 차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PLC를 할 때 이 타이밍 차트를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쓰고 나면 타이밍 차트는 안 그리는데, 요거는 시퀀스를 그릴 때, 순차 작업을 하거나 프로그램 짤 때 플로우 차트 개념에서 타임 차트를 그리고, 실제 스캔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향후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PLC 할 때는 이런 스캔 작업도 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해서 계속 반복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입력점은 X0, 1, 2개가, 출력이 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X0도 안 들어왔으니까 제로고, 제로니까 Y0도 제로고, 그렇죠. X0 제로니까 Y0도
제로죠. 제로. X1도 안 들어갔으니까 제로고, 처음 10 데이터 메모리 제로였고, 제로였으니까 X21도 제로입니다. 근데 X1이 제로였으니까 얘는 제로니까 얘는 B접점이 1이었죠. 1이니까 Y22는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시겠죠? 초기 상태에 Y22만 온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 얘를 작동을 합니다. 어느 순간 얘를 온 시키면 이 온 딱 되는 순간에 보겠습니다. 온 딱 시키고 보면 온 되었을 때 Y0는 20은 온 1이었으니까 결과도 여기 따라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Y20도 온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온 됐죠. 온 되면서 Y20도 온 상태를 온 시킵니다. 그 다음에 X1은 아직 작동 안 했으니까 그대로 제로고, 제로였으니까 Y21도 제로고. 그래서 얘 두 개는 두 번째 볼 때도 다 제로였습니다. 제로였으니까 B접점은 마찬가지 온 상태도 그대로 유지하고 Y22도 온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온이죠. 다 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 X1을 온시킵니다. 1은 X0는 온 상태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X1만 온을 함 시켜봤습니다. 온을 시키게 되면 얘가 1이 되면 얘는 뭐가 되죠? B접점은 이게 제로가 되겠죠. 어쨌든 온 되는 순간 21도 온 됩니다. 그래서 X1이 온 되는 순간 온 되면 Y21도 이제 온이 되겠죠. 이 출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1이 온 되었으니까 B점은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 되니까 Y22는 온 되는 순간 얘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X1이 온 되는 순간은 Y21은 온이고 Y22는 제로가 되는 B접점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쭉 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X를 오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X를 오프를 시키면 그 순간에 Y20도 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쭉 잘 살아있다가 오프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얘도 오프를 시키는 그런 해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X1은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니까 변동사항이 없죠. 계속 온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오프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X1도 오프를 시켰습니다. X1을 오프를 시키면 얘가 이제 다시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면 얘는 제로에서 다시 1로 될 거고, B접입니까. 제로 되면 Y21도 제로. 이게 제로 딱 되는 순간 얘도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순간에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초기 상태도 똑같죠. 그래서 처음에 온 시키다 오프 시키다 이런 동작이 있지만 초기 상태로 온 거는 이제 한 사이클 다 돌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쭉 살펴보는 게 그게 타이밍 차트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작성을 자꾸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다른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해석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 차트 그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이밍 차트에 대한 거는 많은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프로그램 보면 어느 게 온 됐으니까 결과가 어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시퀀스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확인됐으면 PLC를 다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LC 다운로딩을 하고
이 온라인 개통하는 건 다음 주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B 통신 연결을 해서 지금 하는 게 이더넷하고 USB가 두 가지 이 유지비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USB를 사용할 겁니다. 키트도 다 이렇게 꾸며져 있고 다운로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어서 온라인 바꿔가지고 필 쓰기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시작하면 이게 아까 우리 했던 시뮬레이션 그게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기기가 연결됐으면 실제 입력 스위치를 작동시키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출력이 움직일 거고 실제 연결 안 됐으면 현재 오늘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강제로 입력 스위치를 온오프 시켜가면서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실제 이 연결해서 모니터 하는 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아야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꾸며보면 이 PLC 자체가 실제 구성했을 때 어떤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리포트를 작성해보고 하면 좋은데 이번 주까지는 여건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냥 이 정도로만 실습을 한글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초기에는 B접점이니까 이게 도통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한 거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대로 뭐 A접점, B접점 요 소개만 좀 소개를 한 겁니다. 심플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요 회로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하고 AND NOT 있는 접점인데 지금 요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X0, 1, 2 세 개를 썼죠. 그래서 IO 리스트 세 개를 썼고 출력은 요 세 개를 썼습니다. 이렇게 배선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니까 지금 이 배선에 대한 이런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할 때는 요거만 만듭니다. IO 리스트 만들 때 입력기기는 뭐뭐가 있고 출력기기는 뭐뭐가 있고 그게 뭐고 그 다음에 이건 어드레스가 지금 어드레스를 아예 잡아놨는데 원래 변수하고 어드레스하고 뭐 여러분들이 엑셀 시트에다가 만들면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겠죠. 실제 회로를 이런 회로를 만들었다. 이 회로 특성을 한번 요거는 이 시퀀스를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간단히 한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프로그램 지금 아직 에디터 모드로 대해서 에디터 모드로 바꾸고 라이트 모드로 바꾸고 여기에 B 접점 SX1 그 다음에 X1에 B 접점에 X2 그 다음에 똑같은 X1을 같은 걸 하나 넣고 X2 넣고 좀 이런 해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는 입력점은 두 개가 겹쳐도 되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걸 두 개를 할 때 괜히 한 스텝만 더 잡아먹으니까 연산을 할 때 얘 연산하고 그 다음에 엔드 이거 연산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한 스텝이 더 들어간 거로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없지만 프로그램 스캔하는 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동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한 거고, 초기에 보면 B조점 인데는 다 도통이 돼서 이 출력이 나오고 있고, B조점 인데는 다 도통이 지금 되어졌죠. 그 다음에 처음에 작동 안 했을 때는 제로고, 제로와 뭔가 1을 연산했을 때는 B조점이 이렇게 1이 됐죠. 두 개 다 원래는 제로 제로인데 B조점이 이렇게 1이고 0과 1을 엔드 한 거는 마찬가지 제로니까 출력이 안 나오고, B2도 마찬가지 작동 안 했을 때 초기 상태는 아무것도 작동 안 했으니까 온 상태고, X1도 작동 안 했으니까 엔드 연결해서 마찬가지 다 제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를 하나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X0를 작동시키면 X0를 시뮬레이션에서 작동시킨다는 거는 Shift Enter라고 그랬죠. Shift Enter 쳐보면 X0 작동됐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오고, X1까지 작동시켜보면 Shift Enter 쳐보면 작동이 됐습니다. X1이 사는 대신에 X1 B접점은 오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를 다시 Shift Enter해서 오프를 시키면 또 위가 살아나고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를 Shift Enter해서 보면, 그래서 어떤 조건을 A, B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출력을, 내가 원하는 출력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현재는 X1에 의해서는 같이 이를 따라 움직이는 회로가 되고, X2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거 반대로 움직이는 그냥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A 접점, B 접점을 어떻게 잘 성능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 회로 만드는 것도 뭐 큰 문제 없이 다 쉽게 다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엔드 이런 어떤 출력을 내보낼 때 어떤 입력 조건이 되면 어떤 입력 조건이 되면 어떤 출력이 나오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한번 간단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엔드에 대한 거고, 잠시 쉬었다가 오아낫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